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굳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조정을 좀 깊숙이 받은 그런 시장이다.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뀐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얘기죠. 상승세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좀 이렇게 조정폭이 좀 깊은 그런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거래수가 오늘 마이너스 1.37% 빠졌습니다. 그래서 2,489인데요. 2,500이 깨졌죠. 그래서 상당히 낙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1.93%, 838포인트입니다. 900포인트가 깨지고 지금 800포인트까지 육박했다. 코스닥이 지금 조정폭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폭도 좀 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요. 이제 어제부터 나타난 건데요. 거래 대금을 봤을 때, 거래 대금을 제가 왜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냐고 그러면 시장의 힘이 이 거래 대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13조 4천억입니다. 어제 11조에 비해서 거래 대금은 늘었죠. 지수는 좀 빠져 있지만 거래소 쪽으로 거래 대금이 조금 늘었다.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조금 더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조면 그래도 꽤 되는 거래 대금입니다. 한 15조 정도가 넘어선다 그러면 강세장으로 접어드는 초기 국면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13조 넘어선 거는 상당히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11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그 거래대금이 많았을 때가 17조까지 이렇게 갔었죠. 코스닥이 그 거래소 시장 대비했을 때 한 4배 정도 아마 규모가 적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11조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17조까지 갔다가 추세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닥 그 거래대금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13조, 코스닥이 11조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코스피 그래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뚫고 힘있게 이렇게 추세 반전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지금 조정을 받아서 그 근처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상당 근처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는 그나마 그런 대로 좋은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정상적인 조정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요. 조정이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래소 말씀드렸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거래 대금이거든요. 이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시장에 지금 힘이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 추세가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시장은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할 힘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만 겪고 나면 거래소 시장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래소 시장은 아마 21선 정도에서 조정받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다시 21선 위로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요 밑에 51선이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470, 60 정도 되는 선입니다. 지수로는 그렇게까지 아직 많이 빠진 지수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분봉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미중 관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국 지금 코로나 또 신형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같이 또 뭐 도시 봉쇄를 한다든가 그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영향도 받지만 중국 시장 영향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좋지 않은 것도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코스닥은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있게 올랐죠. 30%가 넘게 이렇게 올랐다가요. 이제 조정을 요 정도 받았습니다. 보기에 어떠십니까?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았다 볼 수도 없죠. 그러죠? 급등장 조정은요. 항상 이렇게 3분해 가지고 보면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까?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요 밑에 51선, 51선은 수급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1선 위에 있으면 아직은 수급이 살아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료보다 수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쁜 악재가 나와도 수급만 괜찮으면 시장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급선 위에 지금 놓여 있다.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51선 정도가 되지 않겠나. 거기가 아마 800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838포인트인데요. 그렇게 크게 여기서 밀릴 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요. 요때 그 조정폭하고 비슷해요. 그죠? 모양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번이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폭은 큰데요. 요때도 상당히 이제 끝났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 증시 제반 지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탁금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데 외국인들 매수세가 물론 오늘은 살짝 매도 우위이긴 한데요. 추세로 봤을 때 꾸준히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들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급락장이라든가 여기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여기서 조정받고 나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코스닥도 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밀리긴 했지만 후반에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요. 오늘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매도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띄죠. 선물도 84만 계약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지금 한 계약이 아마 8천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다. 한 7천억 정도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또 거래소에서 오늘 2100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은 코스닥 위주로 이렇게 매수 우위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완전히 컬러가 바뀌었죠. 거래소에서 2100억 매수 우위하고 반면에 코스닥을 17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을 1700억 정도 매도한 거는요. 최근 시장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용 그 급매물들이 좀 나왔지 않겠나. 거기에다 플러스 그동안에 이익이 났던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아닌가 비네 하고 이제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매도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유추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 매도는 지금 오늘 코스닥 한 1700억인데 신용융자가 한 코스닥에 10조 넘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시장 규모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그런 물량들이 좀 쏟아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지표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체크해 가면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거래소 위주 매수하고 코스닥 쪽에서 매도한 거가 조금 눈에 띕니다. 예, 그 정도로 수급 말씀드리고요. 고객 예탁금은요. 53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에 비해서 한 또 1조 늘어났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아마 더 눈에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금년 내에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아주 그 각도가 좀 급해졌죠. 돈들이 조금 들어오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 이런 얘기죠.
53조 2천억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개인들 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조금 더 추세가 가팔라졌다. 2021년 3,300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때 고객 예탁금이 한 73조, 75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하면 아직도 한 20조 정도가 낮은 가격 지표인데요. 그래서 아직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증시에 유입한 건 아니다. 그래서 과열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쪽에서 집중적으로 배터리 소재주만 그렇게 올렸던 거가 지금 시장을 과열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전체 시장으로 보면 아직 개인들은 돈들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다. 신용융자가 지금 20조 4천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시장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걱정할 가장 큰 요인은 신용융자가 20조 4천억인데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배터리 소재주라든가 급등주에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아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요. 아까 매수 주체별 거래를 봤을 때 오늘 처음으로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1,7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를 한 2천억 정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개인들 매매 패턴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오늘 보여줬거든요. 아마 이렇게 신용융자가 굉장히 높았던 것들이 조금 털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조 4천억이라는 게 이틀 전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이 지난 오늘 자료를 지금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뽑아 본다고 그러면 신용 잔고가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수가 3,300을 넘었을 때 가장 급등했을 때 신용융자 금액이 한 2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한 2,400대인데요. 20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대비했을 때 대출한 주식들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주춤하게 되면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담보 미달되고 이러면서 이제 급매물로 악성 매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그 초기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이 좀 털리고 나면 시장의 수급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은 97조 4천억인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최근에 금년 들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때 요 며칠 이렇게 살짝 숙이기는 했어도요. 추세 자체는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지표죠. MMF 증시 주변 자금 금년 초에 40조가량 이렇게 들어왔다가 한 10조가량 최근에 좀 줄기는 했어도요. 절대 금액이 증시 주변 자금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증시적으로 유입이 가능하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큰 변화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즘 아주 작은 폭으로 움직이면서 덤덤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죠. 요 상단 여기를 지금 못 뚫고 버벅대고 있는데 근한 10일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힘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좀 어렵지 않겠나. 미국 시장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참고해서 볼게요.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그래 CDS 이 프리미엄 요게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고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1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요 106bp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게요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4bp, 그리스 거의 뭐 이렇게 부도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가 16bp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 106bp니까 굉장히 좋지 않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그래서 미국 부채 한도를 늘리자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타결이 되지 않으면 7월이나 9월 정도에는 상당히 위기가 온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언론 논조 같은 거는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할 거는 없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부채 한도 올리는 거를 승인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미국이 큰 위기에 봉착한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은
무난히 이번에도 예전에 오바마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무난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런 어떤 염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시장에 지금 S&P 500도 나스닥도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가요 플러스 0.09 미국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고점 못 뚫고 있어요. 대만도 오늘 마이너스 1.64인데 중국 시장하고 그대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상해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0.59% 최근에 많이 빠졌죠. 상해 그다음에 항생 홍콩 지수죠. 1.7% 특히 심천종합 그 본토에 있는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한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데 1.89%인데 그래프 보십시오.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죠.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규제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한테는 마이크론 그 규제에 요때 반도체 중국에다 팔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얘기들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다시 예전같이 또 이렇게 봉쇄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중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도 제가 보기에 한 절반은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 눈에 돋보였던 거는 현대차입니다. 물론 기아차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같은 흐름이니까요. 현대차 지금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요. 이게 그 마주복이라고 그러죠. 앞에 고점하고 이렇게 딱 마주복입니다. 그러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요. 요 마주보기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이제 단기 신고가죠.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예전 신고가가 저 앞에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거래소 대형주들이 그렇게 그 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마주보기에 섰는데 살짝 이렇게 올라간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현대차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4.7%나 올라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현대차가 이제 분기 실적이 한 3조 넘어갈 거로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이제 9조 단위, 금년에 한 10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을 이번 분기 3조 된다고 그러면 10조 훨씬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다. 그런 것도 있고요. SK온하고 그 미국의 합자회사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배터리 셀 그 공장을 짓는다. 거기서 직접 이렇게 받겠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그런 것도 아마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의견을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현대차가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요. 지금 시총이 한 42조 정도 됩니다. 기아차가 한 3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요. 현대차 지금 영업이익이 어쨌든 작년에 10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지금 시총이 128조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대비했을 때 한 3배 정도 되죠. 그러죠? 3배 정도 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앞으로 성장성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그러지만 2022년에 영업이익이 1조 2천, 금년에 2조 9천 정도, 3조라고 그랬을 때도 근 한 4배 정도 차이 나죠. 현대차하고. 근데 성장성이라는 것이 배터리 셀만 있는 건 아니죠. 배터리 셀이라는 건 어차피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고 현대차가 앞으로 전기차 이쪽 비중을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어느 정도는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가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30조인데요. LG화학 원래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왔죠. 합치면 거의 2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현대차가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롭게 현대차를 좀 보는 시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에코프로 BM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총이요 24조거든요.
현대차 절반 훨씬 더 되죠. 근데 이제 물론 미래 성장성을 우리가 높게 본다고 그러지만 에코프로 BM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3,800억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10배 그 영업이익을 거두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그래도 10배가 된다고 그래도 한 4조가 안 되죠. 현대차 분기 실적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의 그 실적 이런 거를 좀 높이 봐야 되지 않나. 현대차가 이렇게 그 낮게 평가된 이유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가솔린 분야가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그 높게 평가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낮게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더라도 현대차는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주가가 은근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이니까 그냥 30% 올라줬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주보기까지 왔거든요. 앞에 주봉으로 이렇게 봐볼까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28만 원은 아직도 20만 원이니까 한참 멀었죠. 근데 최근 한 반년 동안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현대차가 서서히 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1조 이하 그 영업이익 내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현대차가 3조를 꾸준히 이렇게 내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좀 다시 봐야 된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늦을지 몰라도 현대차 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 지금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오랫동안 많이 했다는 얘기죠.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 이래서 이제 오늘 현대차 제가 제 생각을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근 한 10일 가까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그동안에 전기차 이쪽에 이제 관련해서 배터리 셀하고 배터리 특히 소재들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몇 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특히 풍력 관련주들이 거의 못 올랐습니다. 이제 CS 윈드가 아주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CS 윈드도 어쨌든 환경 관련주고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보여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 근 한 2배 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싸다. 그래서 이 가격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꺾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추세가 꺾일 이유가 없습니다. CS 윈드는 지금 악재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조금 1분기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가 악재다. 근데 그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좋은 살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못 사신 분들, 이렇게 또 급등했을 때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오늘 이렇게 빠져주면서 가격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매물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죠.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풍력 관련해서 CS 윈드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시장에 관심도 조금 쏟아지고 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봉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근 2년 동안 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죠? 환경 관련해서 배터리 이쪽 셀이나 소재 쪽은 뭐 10배 이렇게 올랐는데 CS 윈드는 안 올랐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CS 윈드도 배터리 소재나 셀 이쪽 못지않게 앞으로 성장성이 대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럽 같은 데는 지금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근 30%에서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비중이 된 데는 50%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알리100이라고 그때 대선 때 얘기가 됐는데 그게 이제 2050년에 전력 그 공급을 전부 그 재생에너지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2025년, 2030년, 2040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벌써 한 30, 40%까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우크라 사태 때문에 살짝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 큰 흐름은 저는 계속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CS 윈드는 배터리 그 소재주 못지않게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되는데,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좋아 보인다.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준 거는 그동안에 사지 못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CS 윈드하고 더불어서 현대로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추천해 왔는데 단기간에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급등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서히 주도주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재생에너지 이쪽하고 그 다음에 방산업종 또 엔터업종 이 세 개가 그 배터리 소재주를 대신해서 주도주 가능성이 높다. 그 셋 중에 이제 뭐가 가장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결과만 놓고 보니까요, 방산업종이었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이 3.45% 올랐고요. 그래프 이렇습니다. 현대로템이 3.5%, 가장 가파르죠. 이 두 종목이 그래도 좀 덜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는 이렇게 그래프 보면 그동안에 꾸준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주춤한 그런 면이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횡보라고도 보기 어렵죠. 거의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르기는 했지만 앞에 고점을 이제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내면서 힘있게 가고 있다. 요 매물대를 다 뚫고 나서 지금 가격대에는 매물이 별로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거래 실리는 거 보세요. 요 정도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주도주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같이 보자. 제가 이제 LIG 그 넥스원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흐름이 비슷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덜 올랐어요. 두 개 다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하이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터 관련주 중에서는 어쨌든 시총이나 규모 면에서 다른 그 종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이브가 다른 거 다 합쳐도 하이브 하나만큼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한류 요 그 흐름이 지금 우리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경기가 안 좋다 이래도 재생에너지나 방산이나 엔터 쪽은 그 흐름하고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그 중에 대표 종목들을 좀 보자 그래서 하이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주가가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보십시오.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자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흐름하고는 조금 달리 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엔터 그룹주 중에서는 지금 하이브만 가고 있고요. 나머지 엔터주들은 물론 그래프는 비슷한데 오늘도 나머지들은 조금 주춤한데요. 아마 흐름은 다 비슷할 걸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방산주가 가장 야무지죠. 지금 올라가는 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에는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아직도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매도해야 된다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SPG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2.4% 정도 빠져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51선 가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대부분 이익 실현을 했을 걸로 생각을 되는데요. 늦게 이렇게 뛰어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빠지면서 매도 시점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사도 되는 시점 아닌가. 이유는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니까 SPG를요. 이렇게 올릴 때 개인들이 신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빠지면서 그 신용 잔고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게 잔고가 높지가 않아서 급매물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수급에서 상당히 모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 51선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지금은 오히려 빠질 때마다
다시 조금 매수해 나가면 SPG 같은 거는 그 로봇 관련주 대표 종목 아닙니까? 실적이 수반이 되면 아주 그 1등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로봇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매수해 나가면 또 반등 국면이 오지 않겠나.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지금 굳이 팔지 말고 다시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성일하이텍은 조금 다른 게요. 신용이 아직도 안 털리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용이 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51선 밑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또 5%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 신용이 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19만 원에서 지금 13만 원이면 5만 원, 6만 원 가까이 빠졌죠. 그러면 3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혹시 꼭지 부근에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담보가 거의 미달 상태로 이렇게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 쏟아지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SPG하고 성일하이텍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 의견이니까요. 참고하시기만 바라고요. 다음에 또 도전비전도 지금 오늘 그 4.7%가 빠졌습니다. 모양이 썩 좋지가 않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그 추세선 여기가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막상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밑으로 빠지고 보니까 또 무슨 생각도 드냐 그러면요. 다른 그 부실 기업하고는 달리 도전비전이라는 건 세무회계 쪽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요즘은 이제 확장해서 업무 통합 시스템이죠. 또 신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적도요 살짝 이렇게 저조하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또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주가는 이렇게 그 답답하다. 단지 이제 성장성에서 큰 모멘텀이 없다 이제 이래서 이렇게 빠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다고는 그러지만 전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이렇게 팔아놓고 나머지는 조금 다시 매수 기회를 찾아보는 게 어떤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그러면 저는 더 사도 된다고 생각되고요. 더 빠지면 여기죠. 27,000원. 그래봐야 지금 3만 원인데 더 빠지겠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사주 1,000억 그 사놨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그 금액을 사놨는데 그 자체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주식이 싸니까 들어가서 1,000억씩이나 이렇게 샀겠죠. 어떤 의미가 됐든 1,000억어치를 샀다는 것은 자기 회사 주가에 대해서 싸다 하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 저변에 그런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팔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팔아놓고 나머지는 더 빠지면 들어갈 그 생각으로 좀 길게 보고 그렇게 대처를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수상으로는 좋지 않지만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 예탁금이라든지 또 외국인들 지금 매수라든지 또 뭐 그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려 있다고 그래도 너무 걱정들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하고 내일 정도가 고비일 것 같아요. 아까 보셨듯이 51선 그렇게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차피 오늘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요. 오늘 중국 시장 영향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빠진 건데 조금 더 견뎌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칩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